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자, 기초구조와 조적식구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자, 기초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거 어떤 그림이 되냐면, 여러분, 아까 지난 첫 시간에 독립기초 사진 보셨죠? 독립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걸 좀 이론상 그린 거예요. 자, 기초판이 여러분 약간 이렇게 경사졌지만 상관없어요. 자, 여기 기초판 기둥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제가 진짜 땅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어디다냐면 요게 진짜 땅 부분이에요. 아셨죠? 이게 진짜 땅이라고. 즉 기초판이 자, 이걸로 버티고 있는 땅이 바로 요 땅이라고요. 문제는 이걸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요 위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초라 하고, 이걸 기준해서 요 밑에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지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정. 그러면 기초는 모든 건물의 무게를 다 받친다면 이 지정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이 땅이 있었죠, 땅. 이 땅이 버티는 힘을 뭐라고 얘기하면, 땅지자 써서 땅이 버티는 힘을 뭐라고 얘기하면 지내력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게 땅지자라고요. 아셨죠? 땅이 버티는 힘이 뭐라고요? 지내력. 그럼 문제는 이 땅이 이 모든 건물의 무게를 버티면 좋겠지만 버티지 못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뭔가 이 땅이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땅 속에 먼 구조물을 집어넣는 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를 기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초와 지정으로 구분을 하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기초와 지정에 대해서 하나씩 보는데, 자, 그러면 어떤 분 그래도 야, 여기 땅이라면서. 근데요, 여러분 요 부분도 여러분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GL이라고 씁니다. GLE를 뭐냐면 그라운드 레벨 또는 그라운드 라인에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땅의 표면, 지표면 또는 지반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기 걸어 다니는 땅, 이 땅이야. 진짜 실제로는 여러분 모든 건물에 버티는 땅은요, 이 땅 밑에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땅을 파놓고 여러분 전부 다 요걸 만든 다음에 기초로 얹어놓고 나중에 다 묻어버리는 거죠. 묻어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또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본 시간에. 그래서 자, 구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러면 기초와 지정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기초는 건물의 상부 구조를 지지하고 고정시켜 그 하중을 직접 땅으로 전달하는 구조 체계의 한 부분. 모든 건물을 갖다 해요. 여러분 땅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여러분 전달시킨다고 힘을. 자, 그러면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고, 그러면 기초를 보강하고 집안에 뭐요? 지내력을 증가 더 크게 하는 자 위한 기초의 저면은 뭐냐면 자 밑면을 얘기합니다. 아셨죠? 요 기초의 밑부분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지정이란 정의를 쓴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말뚝 같은 거예요. 아셨죠? 말뚝 같은 거. 자, 그러면 이제 기초의 종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이걸 대충 봐왔는데, 자, 볼까요, 여러분? 요게 기둥철근이에요. 그런데 이 기둥철근을 갖다 이렇게 구부립니다. 구부린 이유가 나중에 안 뽑히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요? 나무의 뿌리 같은 겁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 정착을 했다고 얘기해요. 정착.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기초판이네요. 기둥이 딱 이렇게 하나. 그래서 독립기초의 정의는요, 자, 나중에 기본세 다 나올 겁니다. 아셨죠? 우리 기초세도 있지만. 자, 기초판 하나에 기둥이 딱 한 개 해야 돼. 지금 여기 콘크리트 다 설했죠? 여기는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못해. 그러니까 요게 다 굳고 나서 할 겁니다. 이게 원형이지만 여러분 사각형도 될 수도 있고 다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복합기초입니다. 자, 복합기초란 얘기는요, 저희가 기초판 하나에 기둥이 몇 개요? 2개 이상.
2개 이상이란 얘기는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고 5개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기초판 하나의 기둥이 2개 이상이면 무조건 복합기초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이거 기초판이죠. 기둥이 여러분 하나 둘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합기초. 자, 그런데 기초판이 이런 모양이야. 이것도 복합기초야. 아셨죠? 기초판 이거 하나입니다. 기역자 모양이어서 그렇지. 꼭 기초판이 이런 모양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별 모양이도 상관없고 원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요? 복합기초. 자, 다음에 연속기초 또는 줄기초가 있네요. 자, 과거에는 뭐 줄기초 썼지만 요즘은 연속기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연속기초나 줄기초나. 자, 여러분 연속기초 파기는요. 이렇게 자 일자로 계속 구덩이를 파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만드는 거죠. 아셨죠?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다 다 흙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까지만 나오게 해놓고 그 위에다 여러분 벽돌을 쌓는다고. 이게 각각 힐의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여러분 연속기초, 줄기초. 그래서 조족구조에서 즉 조족에서 많이 쓸 거예요. 벽돌이나 블록 같은 데 많이 써요. 온통기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철근이 100원 된 건데 이 높이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저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철근들이 또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걸 자 가로 세로가 이런 한 단 있고 또 2단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콘크리트를 타설해 버리는 거예요. 아파트 20층 정도 되면 30층 정도 되면 이 높이 한 2m 정도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묻을 수 있다고 하셨죠? 자, 그래서 바닥 전체를 기초판으로 쓰는 게 여러분 온통기초.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걸 만들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지하실. 지하실에 있는 건물을 다 온통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 방수를 할 때 보면 여기서 여러분 기초판 그러니까 맨 밑에 지하실 바닥에서 물이 새. 이거 방수 보수 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보시면 돼. 보수 안 된다고 보시면 돼. 그 두꺼운 거 다 깔 거예요. 기초판이 되는 건데. 기초판. 그러니까 지하실 맨 밑에서 올라오는 건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보수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하실이 깊으면 깊을수록 맨 밑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의 양이 또 많아져요. 잘 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잡석이 있습니다. 지정에. 자, 지정이 중에 잡석인데 여러분 이렇게 좀 굵은 자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보통 100에서 300mm라는 얘기는 300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는 거죠. 자, 이게 정식 명칭으로는 잡석이지만 이렇게 큰 돌을 과거에는 호박돌이라는 표현을 써요. 호박만 하다고 해서. 자, 이런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잡석이라 하지만 이런 진짜 원칙은 여기에 잡석이에요. 자, 이런 것만 해놓고 이걸 다진 다음에 위에다가 여러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자, 이것도 지정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창 콘크리트입니다. 자, 볼까요? 미창은 여러분 우리 신발 미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사실 미창 콘크리트만 타설을 안 합니다. 그 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잡석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여 위에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그렇게 두껍게 타설이 안 해요.
두껍게. 자, 보통 50에서 100mm 정도 무근이라는 얘기는 철근이 없이 그냥 콘크리트만 타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좋냐? 지금부터는 흙이 아닌 거죠. 그럼 작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흙이 아니면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작업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먼 선을 긋기도 편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방수를 할 때 위험할 때 방수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밑장 콘크리트의 종류를 배우는데, 아니 그 목적에 대해서 배우는데, 가장 대표적인 중 하나의 밑장 콘크리트 위에 먹매김을 합니다. 먹매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분 지금은 이게 먹매김하는 도중이에요. 먹매김을. 자, 그러면 여러분 선 보이시죠? 이렇게 선. 이렇게 선을 긋는다는 얘기는요, 이게 밑바탕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여러분 기둥자리고 벽자리고 여기 크기 얼마 여기 그러면 여기다 다 밑그림을 그려놔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요, 이 먹매김은 땅 위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땅 위에 한다는 얘기는 그려놓고 나면 잘못하면 지워지는 거죠. 근데 콘크리트 위에 여러분 먹매김을 해버리고 나면 절대 안 지워져요. 비가 와도. 여러분 진짜 얘가 먹통이야. 먹통된 게 이게 먹통이라고. 이게 먹통. 자,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 이거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전부 다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로. 그래서 여러분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에 여러분 실이 감겨져 있어요. 이 뚜껑을 열면 스펀지가 있어서 여기에다 정말 여러분 먹 있죠? 가른 물을 갖다가 먹물을 집어넣어요. 요즘 먹물 아예 만들어서 팔잖아요. 집어넣고 꾹 잡아당기면 이 실에 스펀지 지나다면서 먹물이 묻어나와요. 그래서 얘가 마르기 전에 서로 세게 잡아당기고 툭 튕기면 어떻게 돼요? 가장 일직선이 그어지는 거죠. 선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벽에다도 그을 수 있고 천장에도 그을 수 있고 바닥에도 얼마든지 잘 그을 수 있어요. 편하다고 하셨죠? 이게 여기다 여러분 흰색 가루를 집어넣고 이걸 쓰면 또 흰색 먹줄이 생겨져요. 검은색 쪽에는 여러분 흰색으로 하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요거 합니다. 자, 이게 마루로 나면 절대 안 지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하 주차장 바닥에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아직도 먹줄 놓은 게 보일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안 지워진다니까요. 절대 안 지워져. 자, 흙은 안 되니까 여러분 어디 위에다 하는 거예요? 밑장 콘크리트 위에 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 지금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줄을 놓고 나면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부터 그게 이제 기준 건물의 틀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선 긋죠. 이게 기둥자리고 이게 벽자리고 이런 식으로 금거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죠. 가장 기본적으로 지정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뭐예요? 말뚝입니다. 말뚝. 말뚝도 여러분 기초지만 얘는 정확히는 지정에 속합니다. 아셨죠? 말뚝. 여기서 여러분 보니까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써있네요. 기성이 뭐예요? 공장 제품이라는 얘기죠. 공장에서 여러분 이걸 만들어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거 사다가 쓰는데, 얘는 왜 들어가다 말고 얘는 많이 들어갔네요. 얘는 좀 긴 거 썼고 얘는 짧은 거 썼을까요? 아니야. 이 정도 되면요, 거의 똑같은 말뚝을, 길이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말뚝을 썼는데, 여러분 땅은 일단은 아무리 우리 조사를 잘해도 일단 박아봐야 돼. 아셨죠? 박아봐. 자, 문제는요, 이런 말뚝은 요즘 이게 여러분 지금 아파트 근처에서 여러분 지금 했기 때문에 이런 말뚝들은요 절대 때려박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가볼까요? 여러분 말뚝 끝이 여기는 머리입니다. 아셨죠? 머리 부분.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간 끝부분 있죠? (1번) 형태의 말뚝일까요? (2번) 형태의 말뚝일까요? 여러분 혹시 큰 긴 트레일러에 말뚝 싣고 가는 거 보셨죠? 1번 없어요. 여러분 뼈조개가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때려 박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왜 안 때려 박을까요? 요즘 보셨어요? 아파트 질 때 꼭 우리의 현장은 무진동, 무소음공법을 사용합니다. 그런 거 썼어요? 안 썼어요? 써요.
그러면 진동되면 뭐가 문제인데요? 진동 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 좀 있으면 쫓아온다. 네가 공사하면서 쿵쾅쿵쾅 거려갖고 우리 집이 지금 울려가지고 균열이 다 갔으니까 네가 물어내. 물어줄까요 말까요? 물어줘야 되는 거죠. 물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기계 보셨어요? 이런 기계? 뭐예요? 드릴로 있죠. 드릴. 요즘은요. 이 말뚝 들어갈 자리를 요 드릴을 파.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쏙 집어넣어. 자, 그런 다음에 한 가지만요. 여러분 이 말뚝 끝 머리로 보면 이렇게 비어 있어요. 하셨죠? 이게 훨씬 더 강도가 좋아요. 하셨죠? 힘 강도가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여기다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집어넣고 나머지 딱 지어놓으면 얘는 갖다가 여러분 땅을 판 다음에 그냥 집어만 놓고 살짝 박아만 줘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을 갖다 이제 모르타르 채워버린다고요. 콘크리트나. 요즘은 이런 공법을 써요. 말뚝을 해도. 그래서 말뚝을 일정한 모양으로 이제 다 잘라. 아셨죠? 잘라고 나중에 철근과 연결해서 쓰는 게 바로 말뚝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요 말뚝이에요. 근데 꼭 콘크리트만 쓰는 게 아니에요. 말뚝은. 자, 얘는 여러분 형광이네요. 형광은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용접. 용접한다는 얘기예요. 깊으니까 어때요? 더 이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가장 깊이 쓸 수 있는 말뚝이 바로 요, 자, 형광입니다. 자, 얘는 뭐냐?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말뚝인데, 자, 이게 뭐냐면 아까 구멍 뚫는 드릴 보셨죠? 그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철근을 갖다가 이렇게 먼 것을 바깥에서 만들어 그 다음에 쏙 집어넣고 여기다 콘크리트 타설해요. 그러면 현장에서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만든 말뚝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더 어마어마하게 지름이 한 2m에서 3m 정도 돼. 그런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딘지 아세요? 제2 롯데월드. 몇 층짜리예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높은 거 여러분 버티려면 저 정도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름이 2 내지 3m야. 그런 말뚝을 여러 개 박아야 그 건물을 버틸 수 있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아셨죠? 이런 말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조적식 구조에 대해서 좀 볼까요? 조적입니다. 자, 조적은 쌓아 올렸다는 표현인데 가장 대표적인 조적식 구조는요. 벽돌, 블록, 돌 구조를 여러분 조적식 구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여기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건 거의 대부분 여러분 요 벽돌일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벽돌은 여러 가지 벽돌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될 벽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 점토 벽돌이 있고 하나는 여러분 과거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 시멘트 벽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시멘트만 가지고 안 만들어요. 뭐하고 같이 만들어요?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니까 요즘은 이걸 콘크리트 벽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점토 벽돌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진흙을 갖다가 일정한 형태의 틀에 갖다 집어넣고 이것을 진동을 다진 다음에 여러분 도자기 굽듯이 구워요. 도자기 굽듯이 구운다고 하셨죠? 이거 구워 만든 거야. 도자기처럼. 그래서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갈라지는 거 보셨죠?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벽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요 벽돌을 얘기해요. 이 벽돌을 얘기해요. 이 벽돌은 여러분 반드시 콘크리트란 벽돌을 써요. 표를. 아무 조건 없이 벽돌하면 뭐라고요? 요걸 머릿속에 두어야 돼. 아셨죠? 이게. 빨간 벽돌입니다. 아셨죠? 다른 말로 뭐 옛날엔 적벽돌 이렇게 했던 이런 벽돌이 어떤 데로 요즘은 노란색도 있고 뭐 약간 아이보리색도 있고 그렇잖아요. 검정색 비슷한 또 형태의 벽돌도 또 있어요. 굵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벽돌하면 요 콘크리트 벽돌이 아니라 요 빨간색인 점토 벽돌을 우리가 흔히 벽돌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거 머릿속에 상식입니다. 아셨죠? 자, 벽돌 구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꼭 잊지 말게 여러분 지진 바람등 뭐예요? 횡력에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횡력이라고 얘기했죠. 자, 횡력은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이런 힘을 여러분 뭐라고요? 횡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횡력의 을 다른 말로 수평력. 자, 지진력. 지진의 힘. 바람의 힘도 다 횡력으로 봐요. 아셨죠? 자, 얘 강하다고 약하다고요? 약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횡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셨죠? 횡력. 횡력이 무슨 뜻인지. 자, 횡력이 똑같은 표현이 이겁니다. 아셨죠? 자, 횡력만 무조건 이 조족식은 다 무너져요. 벽돌뿐만이 아니라 블록, 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횡력 개념이에요. 옆에서 오는 힘이죠. 옆에서 밀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휘면서 전부 다 무너져요. 그렇게 미는 힘, 이게 횡력이라고. 자, 조금 있어 왜 횡력에 대해서 이렇게 약한지 그의 얘기를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아셨죠? 그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 블록입니다. 여러분, 벽돌은 영문이 브릭이에요. 근데 블록은 말 그대로 블록입니다. 아셨죠? 벽돌이 블록이 아니에요. 아셨죠? 벽돌은 브릭이라고 있습니다. 브릭. 자, 근데요, 블록의 특징 중은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블록은 왜 이렇게 구멍이 뚫어놨냐? 벽돌에 비해서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다 채워버리면 무거워요. 무거우면 작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가벼워서 작업하기도 쉽지만 보온, 단열, 방음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구멍을 뚫으면. 그래서 훨씬 좋죠. 자, 돌은 여러분 이런 벽 같은 데 붙일 때는 이렇게 붙이죠. 요즘 돌은 쌓는 개념보다도 이렇게 자 많이 붙이는 개념으로 보죠. 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뭐라고 읽어요? 자, 그런데요, 이 모르타르를 과거에는 어떤 데는 여러분 몰탈이라고 썼고 어떤 데는요 모르터 이렇게도 쓴 적이 있어요. 다 같은 거예요. 자, 어떤 데 여러분 요거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비벼진 걸 갖다가 몰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셨죠?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몰탈 이렇게 그냥 읽어버린 거죠. 아시죠? 근데 표준은 여러분 모르타르로 돼 있어요. 표준은 뭐라고요? 자, 그러면 모르타르는 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걸 뭐뭐 섞었다고요?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었어요. 이 두 개를 여러분 당연히 물은 나중에 부을 거예요. 아셨죠? 안 섞어도 안 부어도 물을 안 부어도 여러분 두 개를 섞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모르타르예요. 아셨죠? 모르타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모르타도 세멘이고 콘크리트도 세멘이고 시멘트도 세멘이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시멘트하고 세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왜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죠? 일본 애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뭐라고요? 세멘. 아, 그런 거라고요.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발음 되잖아. 여러분, 콘크리트도 공구리라고 안 돼요. 왜요? 혀 짧은 애들이 있죠? 옆에 사는 애들. 걔들이 여러분 혀 짧으니까 뭐라고 해요? 콘크리트를 공구리라고 하죠. 제발 여러분 현장 나가가지고 소장님이 돼가지고 꼭 업자들만 한다면 꼭 공구리. 아이씨, 그러면 속으로 제가 그랬죠. 제 양반 또 혀 짧나? 여러분 콘크리트 발음 돼요 안 돼요? 아니, 일본 애들이 한 표현을 왜 걔네들 표현을 해? 더 정확한 표현 콘크리트가 있는데 걔네들은 발음이 안 돼서 그래. 혀가 짧아서 구조적으로. 아셨죠? 문제는 지금부터 도대체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로 섞었는데 도대체 시멘트가 무슨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모래는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요 나중에 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모르타르는 이 두 개를 섞어서 어떤 용도로 썼냐면 접착제 역할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돌을 붙이거나 아니면요 타일을 붙일 때도 쓰죠. 그러지 않아요? 또 미장을 할 때도 여러분 얘가 끈적끈적거리니까 벽에다도 바르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런 접착제도 쓰지만, 자, 그러면 시멘트 자체가 하는 역할을 뭐냐면 나중에 이게 굳고 나면 단단해지거든요. 기본 강도를 갖고 있어요. 아셨죠? 단단한 압축 강도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시멘트. 그래서 시멘트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다 각각 강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기본 강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 결합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결합제. 결합은요, 여러분 뭐예요? 서로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죠. 결합이 아닌가요? 그럼 뭐하고 하나를 만들어요?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여러분 모래를 섞었으니까 이 모래를 하나로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합제라고, 시멘트가. 자, 그러면 도대체 모래를 왜 집어넣는데 양을 많게 하려고? 그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멘트하고 물만을 섞은 걸 뭐라고 해요? 시멘트 풀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하는데 이래도 강도 나와요. 시멘트만 물만 섞어도 강도가 나온다고요. 강도 나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그 두 개를 시멘트와 물만 섞은 거 갖다가 굳혀버리는 과정에서 균열이 아주 잘 가. 여러분 본드가 균열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요? 모래. 그래서 모래가 하는 역할은요, 균열 방지 목적입니다. 이게 나중에 콘크리트 배울 때도 또 나와요. 아셨죠? 균열 방지 목적. 자, 그런데 균열을 방지하려면 이 모래도 좀 굵은 모래 있고 좀 가는 모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균열을 방지하려면 허용 한도 내에서 굵은 게 좋아요. 아셨죠? 굵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이 역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일정한 물로 섞고 비벼요. 자, 그런데 시멘트는요, 물만 섞고 무조건 굳는 수경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시멘트는 여러분 혹시 물을 이것을 쓰고 남은 걸 여러분 모르타르나 이런 걸 갖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해서 쓰고 남은 걸 변기에다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기 가다가 혼자 굳어버려요. 그래 그 배관을 막아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시멘트는 절대 제발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 큰일 나. 시멘트는 물 속에서도 잘 굳어요. 아셨죠?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굳어. 그래서 여러분 이 시멘트를 까지 않은 상태에서 자 물속에 첨벙 집어넣고 그 다음 아침에 오면요 단단히 굳어 있어요. 아셨죠? 수경성이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자 그래서 모르타르는 조적, 미장, 타일 등에서 자 접착제 또 미장 재료로 많이 쓰이죠. 이게 모르타르에 아셨죠? 다시 갈게요. 모르타르 뭐하고 섞은 거예요? 시멘트와 모래. 제발 이제 세멘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셨죠? 시멘트는 여기 있잖아요. 모래 섞으니까 뭐라고요? 모르타르. 자, 그러면 모르타르와 콘크리트의 차이점. 자, 시멘트, 모래. 그 다음에 물은 어차피 다 집어넣으니까. 요 두 개를 합친 걸 뭐라고 한다고요? 모르타르. 근데 시멘트, 모래. 얘는 뭐가 들어가요? 자갈이 들어가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콘크리트. 그러니까 모르타르와 콘크리트의 차이점은 자갈이 들어가면 콘크리트고 자갈이 빠지면 모르타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르타르하고 콘크리트일 때 여러분 어느 게 더 단단할까요? 콘크리트. 그러면 콘크리트가 단단한 이유가 자갈이 들어가서는 거죠. 그러면 자갈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강도를 더 크게 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자갈이 되는 거죠.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아셨죠? 차이점이 그거. 그 다음에 콘크리트라고 하세요. 제발 공구리라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거 꼭 못 배운 티 내는 거야. 요즘 그래요. 옛날에 일본말 써야 유식한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셨죠? 제발. 그냥 표준어 쓰세요. 꼭
업자들이 와갖고 진짜 주접던 업자들이 막 와갖고 여기 공구리 하고 있어요. 같이 따라서 공구리라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줄론입니다. 자, 줄론 뭐냐면 여러분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가 들어갔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 뭐라고요? 줄론이라고 합니다. 이 줄론의 크기는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0mm를 기준한데 10mm. 자, 중요한 건 두 가지로 있어요. 막힌 줄론과 통줄론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로 어떤 걸 많이 봤어요? 요 막힌 줄론을 봤어요. 자, 그런데 막힌 줄론은 세로 줄론이 올라가다가 막혔어. 이게 세로 줄론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막힌 걸 뭐라고 한다고요? 막힌 줄론. 근데 세로 줄론이 일자로 이어져 있어. 통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걸 통줄론이라고 하죠. 그럼 나중에 배우시다 보면 모든 조적은요, 막힌 줄론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좋다는 얘기죠. 이게 좋다는 얘기야. 근데 왜 좋냐? 봐요. 이 벽돌 한 장에다만 여러분 어떤 위에서 눌러주는 하중을 눌러줘요. 한 장에다만. 그러면 여기에 반장반장 자 물려져 있다 보니까 힘이 분산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 장에 눌렀는데 불구하고 힘이 분산되니까 그만큼 잘 버티는 힘이 잘 버티는 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얘는 내력벽으로 써요. 그럼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튼튼해.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막힌 줄론 쌓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통줄론은요. 자, 요 벽돌 한 장에 똑같이 힘은 똑같은 힘을 줘도 분산이 안 되니까 요 벽돌이 버티면 좋은데 못 버티면요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힘을 많이 받는 데 쓰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써요? 비내력벽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로 얘는 비내력벽이다 보니까 그냥 멋있게 쌓을 때 이 통줄론을 써요. 멋있어요 이게? 몰라. 여러분 타일은 무슨 줄로 돼 있어요? 통줄로 돼 있죠. 타일 이쁜 거예요, 안 이쁜 거예요? 뭐 그 개념이라니까. 그 개념. 타일을 여러분 막힌 줄로 쌓는 걸 쌓아보세요. 붙여보세요. 별로 안 이뻐. 하여튼 문제는 조적조는 횡력이 약하다고 그랬죠. 횡력. 자, 그러면 막힌 줄론이 여러분 횡력이 약한 거예요? 통줄론이 횡력이 약한 거예요? 둘 다요. 아셨죠? 지금 그때 막힌 줄론, 통줄론 얘기 안 했거든. 자, 근데 왜 여러분 지금 세로 줄론, 그러니까 수직으로 오는 힘에 대해서는 막힌 줄론이 잘 버티지만 옆에서 오는 힘,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횡력. 옆에서 오는 힘에 대해서는 여러분 둘 다 못 버텨. 왜요? 옆에서 볼 때는 전부 다 통줄론이야. 옆에서 볼 때는 다 통줄론 아닌가요? 그러니까 힘의 분산이 안 생기니까 무조건 무너진다고요. 어떤 분 그러면 이렇게 안 싸면 되지. 그럼 어떻게 살 거야? 다 이렇게 쌌죠. 여러분 수평은 여러분 실을 갖다 띄워놓고 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줄론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아셨죠? 막힌 줄론, 통줄론도. 그러니까 옆에서 오는 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쌓든 간에 무조건 무너져요. 그래서 왜 지진이 오는 나라 보면 여러분 벽돌로 된 집, 블록으로 된 집 무조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다 설명을 드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이야 노트 필기 안 하니까 그러지. 만약에 이게 조적 시간에 여러분 지금 노트 필기 다 돼 있어야 돼 이거. 왜 횡력이 약까지 제가 그림 그려드렸죠. 그 그림까지 전부 다 그림을 그려놨어야 된다니까. 그래 나중에 봐요. 횡력이 이래서 수평력 횡력이 약했구나. 그게 여러분 지금 암기를 안 해도 되는 얘기잖아요. 횡력이 뭐예요? 그냥 옆에서 오는 거야 그냥. 그러면 됐지 뭐 횡력을 쓰라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자, 벽돌은 자 잘라서 쓰는 게 있어요. 이걸 마름지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벽돌에서 여러분 이쪽을 면은 기른 쪽을 여러분 길이면 자 이쪽 면을 여러분 마구리면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쪽이 뭐라고요?
길이면, 그리고 마구리면. 명칭이에요. 아셨죠? 명칭. 자, 그러면 벽돌을 여러 가지 쌓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길이가 보이게 쌓으면 이걸 길이 쌓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마구리가 보이게 쌓는 것을 또 마구리 쌓기예요. 자, 어떤 데는요. 한 켜, 이걸 한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켜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 한 켜는 여러분 길이 쌓기 하고 또 한 켜는 이렇게 마구리 쌓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셨죠? 그럴 때는 여러분 길이켜와 마구리 쌓기를 번갈아 쌓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자, 이렇게 길이켜면 길이켜, 마구리면 마구리켜 이렇게 쌓죠. 뭐가 튼튼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셨죠? 자, 전부 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막힌 줄이면 되는 거죠? 막힌 줄로.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다음 시간 또 더 이어서 또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